오늘도 포지션에 대한 강의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유튜브상의 주식 관련 유튜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분명하게 자기 포지션을 가지고 주식 투자, 매매 방식을 소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가진 포지션에 대해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확실하게 자기 포지션을 가지고 꾸준히 수익을 낸다는 차원에서는 높게 평가할 만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 주식 투자는 가치 투자 개념에서 중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정부의 기업 밸류에이션 프로그램 발표와 맞물려 우리나라 주식 시장도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봅니다. 주식 투자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중장기 개념에서 투자하는 소액 투자자들도 늘어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주환원 정책을 피지 않으면 그 종목은 투자자들이 외면하는 주식시장의 풍토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저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분명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정착이 될 것으로 봅니다. 최근 금투세 문제도 국민들의 반발로 유예가 되었습니다. MZ세대들은 한국 주식시장을 신뢰하지 못하고 미장으로 떠나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기업 밸류에이션 프로그램이 대세가 되고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 사회적 이슈로 대두가 되면 상황은 역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두산그룹의 구조조정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산 대주주그룹이 알짜 기업인 두산바켓에 대한 지분율을 늘리려는 꼼수이다 란 말도 나오고 있고 채코원전 수주가 임박해지자 두산에너빌리티가 두산로보틱스에게 두산바켓을 빼앗겨도 주가 방어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혹은 두산 측에서 발표한 대로 신사업의 핵심 모멘텀이 될 두산로보틱스의 재정적 안정과 유사 산업별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필연적 절차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논란의 배후에는 두산이란 기업의 가치가 향후 더 상승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대중들의 여론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두산이라는 모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두산전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두산전자가 엔비디아에 거의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AI 서버향 CCL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CL은 카퍼 클레드 레미네이트의 약자로 우리말로 동박적 층판이라고 합니다. CCL은 PCB 기판의 핵심 소재로 수지, 유리섬유, 충진제, 기타 화학물질로 구성된 절연층의 동박을 적층한 제품입니다. CCL은 전기적으로 회로를 형성하여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동박을 적층하고 절단하는 과정에서 접착과 절단에서의 균일도가 CCL 품질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CCL은 전자제품, IC 패키징, 네트워크 및 통신, 차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데 엔비디아의 AI 가속기에 두산전자의 CCL이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차기 모델인 B100의 초저손실 CCL을 독과점으로 납품할 것으로 추측되는 가운데 기존의 시장 점유율 7.5%에서 22.5%로 급상승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추가적인 고객사로 AI 가속기향으로 AMD사나 인텔향으로 초저손실 CCL을 납품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해집니다. 이런 상승 모멘텀을 내재하고 있는 기업이 두산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특히 두산의 주가가 급등하는 시기에 외국인 보유율이 급격하게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국제적인 정보에 민감한 외국계 투자은행들이 이 점을 노리고 두산에 선제적으로 투자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CCL의 주요 원재료 중 하나인 구리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낮은 가격대에서 원재료인 구리를 사왔는데 그 가격이 상승함으로 상대적으로 원가 절감의 효과가 생긴 것입니다. 사실 두산의 주가 상승을 견인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저는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 기업의 성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로 비유하자면 앞으로 두산에너빌리티는 AMR 시장에서 TSMC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도체 설계를 엔비디아가 하고 실질적으로 TSMC가 반도체를 제작하듯 미국의 원전 설계업체들이 설계를 하면 실제로 원전을 건설하는 것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주도적으로 할 것입니다. 유럽은 탈원전 선언 이후 원전 기업들이 모두 도산을 해서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원전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의 SMR 건설이 본격화되면 그 수주는 거의 모두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집중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중장기 투자자라면 두산에너빌리티에 비중을 실어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두산에너빌리티 차트를 가지고 포지션에 대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상장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이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등을 시작한 시점입니다.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크게 U자형 반등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제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유통 주식 수가 늘어난 탓도 있지만 거래량이 엄청 활발해진 것이 눈에 띕니다. 이게 대시세의 초입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파동으로 보면 대파동 상승 1파가 끝나고 상승 2파가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등이 시작되기 전에 바닥을 잘 다진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스토캐스틱 슬로우에서 아주 커다란 하늘색 웅덩이 쌍바닥이 보입니다. 또한 이 주식의 미래 가치와 내재된 상승할 모멘텀에 비하면 아직 시작도 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3년 뒤에 이 주식의 가치가 어디까지 성장해 있을지 감히 추측하기 힘듭니다. 제가 잠깐 다른 차트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월봉입니다.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이 정도 위치에 와 있다고 봅니다. 상승폭은 SK 하이닉스보다 더 가파를 것이며 상승 기간은 더 짧아질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투자자라면 이렇게 매력적인 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일 제 자산이 10억이라면 1억 정도는 이 기업에 투자를 해놓고 느긋하게 기다릴 것 같습니다. 혹은 1억을 투자해놓고 주요 맥점에서 1억씩 추가 매수를 할 것도 같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자리들에서 추가 매수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중장기 투자 포지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중장기 포지션을 잡을 때 이 기업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을 내다봐야 합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당장 체코원전 수주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 관련 SMR 건설 플랜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미국의 원전 설계업체인 뉴스케일 파워에 선제적으로 지분 투자를 한 상태입니다. 간단한 뉴스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 뉴스케일 파워와 프랑스 EDF가 영국 소형 모듈 원전 SMR 입찰전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뉴스케일 파워는 9일 공식 X 계정을 통해 엔트라원 에너지와 함께 영국 정부의 SMR 공모에 입찰서를 제출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반면 프랑스 EDF는 영국 SMR 입찰을 포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영국 정부는 오는 2050년까지 원전 발전 용량을 24기가와트로 늘린다는 목표로 지난해 7월 SMR 기술 선정 절차를 개시한 바가 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MS 창업자 빌 게이츠가 설립한 차세대 소형 모듈 원전 SMR 기업 테라파워가 6월에 미국 내 첫 SMR 건설에 나선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19일 MS가 SMR 건설을 통해 경쟁사인 뉴스케일을 앞지르는 것은 물론 러시아, 중국 등의 경쟁사들과 저가 차세대 원자로 개발 및 수출 경쟁에 뛰어들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크리스 르베크 테라파워 최고 경영자 CEO는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달 미 규제 당국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나트륨 원자로 건설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트륨 원자로는 냉각제로 물이 아닌 액체 나트륨을 사용한다. 액체 나트륨은 끓는 점이 880도로 물 100도보다 높아 더 많은 열을 흡수하면서 발전 출력을 높일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 르베크 CEO는 허가를 받을지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는 6월에 첫 삽을 뜰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당국의 승인이 6월까지 나지 않더라도 초기 공정은 상당 부분 핵활동과 무관한 만큼 예정대로 공사를 진행한다는 의미다. 뉴스에서 알 수 있듯 미국의 SMR 기업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뉴스케일 파워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SK는 테라파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뉴스 하나를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SK주와 SK이노베이션, 한국수력원자력 등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SMR 회사인 테라파워와 차세대 원전 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상호협력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력 계약엔 테라파워가 개발 중인 소듐 냉각 고속로 기반 4세대 SMR의 실증과 상용 원자로 나트륨 개발을 위한 협력 내용이 담겼다. 테라파워는 빌 게이츠가 설립한 미국 SMR 회사로 원자로 모듈 설계에 특화돼 있다. 벅셔에서웨이의 전력자 회사 퍼시픽콥과 2033년까지 나트륨 최대 5기를 건설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30년 완공을 목표로 미국 서부 와이오밍주에 345메가와트급 실증 단지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 측은 SMR의 제작 및 운영관리, 금융 등을 맡아 테라파워와 공동으로 SMR을 개발해 세계 시장에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SK주와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테라파워에 2억 1천만 달러를 공동 투자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5일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SK는 테라파워와 함께 2030년까지 SMR 상용화를 추진 중인데 양국 기업이 기술 협력을 통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경제안보 파트너십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세계경제포럼 WEF는 SMR 시장 규모가 매년 22% 확대돼 2040년 3천억 달러 약 401조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25일 미국 뉴스케일 파워, 한국수출입은행과 글로벌 시장 SMR 사업 확대를 목표로 기술, 금융 및 제작 공급망 지원에 관한 양해각서의 모의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오리건주에 본사를 둔 뉴스케일 파워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NRC로부터 설계 인증을 취득한 유일한 회사다. 두산 에너빌리티 1억 400만 달러를 비롯해 삼성물산 7천만 달러, GS에너지 4천만 달러 등 한국 기업이 투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뉴스케일 파워가 설계하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제작 공급하고 수출입은행은 금융 지원 등을 통해 글로벌 사업 자금을 마련하는 구조로 협업이 이뤄지고 있다. 운영은 GS에너지가 맡는다. 체결식에 참석한 박지원 두산 에너빌리티 회장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은 양국이 안보동맹을 넘어 첨단산업과 청정에너지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현대건설, 미국 홀텍 인터내셔널도 이날 우크라이나 원자력 공사 에네르고아톰과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재건을 위한 SMR 건설 협력 계약을 맺었다. 현대건설과 홀텍은 2029년 3월까지 우크라이나에 SMR160 파일럿을 설치한다. 현대건설과 홀텍은 2021년 SMR 공동 개발과 사업 동반 진출에 대한 협력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우리나라 기업들은 재빠르게 SMR 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고 미국 SMR 기업들과 공동 협력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설계는 뉴스케일에서 실질적인 공사는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미래 전망치를 계산하면 이 기업의 가치는
무한 상승을 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중장기 포지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뉴스에서 중요한 정보 하나를 더 얻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건설주들이 모두 바닥을 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SMR 건설 플랜들이 구체적인 건설 단계로 진입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건설주들이 급등을 시작할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설계는 미국 기업이, 구체적인 건설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맡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장기 투자자라면 이런 시기에 건설주들의 주가가 반등하는 타이밍에 타점을 노려볼 만합니다. 이렇게 중장기 투자자들은 미래성장 산업의 전망을 내다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이제 스윙 관점에서 포지션을 잡기 위해 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부분만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이평선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241선이 보기 좋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121선과 61선은 아직 역배열 상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평선들이 밀집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힘이 응축되는 지점에서 폭발이 일어날 것입니다. 곧 61선이 121선을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할 것입니다. 이평선들이 모두 정배열되면서 발산을 시작할 것입니다. 주봉상에서도 지금 자리가 타점을 잡기에 얼마나 좋은 자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중요 지지라인을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지 후 돌파라는 공식에 따라 돌파가 나올 시기입니다. 또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돌파가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박스권에서 저점을 높여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주봉상에서도 분명한 타점이 나왔습니다. 이제 여기서도 파동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승 1파입니다. 상승 2파입니다. 대칭 이론도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중심선 아래에서 파동의 크기입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중심선 위에서의 파동의 크기입니다. 조금 길게 보는 스윙 매매 포지션에서는 파동의 크기에서 예상되는 고점까지 끌고 가서 매도할 플랜을 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 후에 반등할 때 다시 잡는 것이 주봉상에서 좀 길게 보는 스윙 매매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혹은 단순하게 하이캐나시 매매법을 활용해서 양봉 매수, 음봉 매도 전략을 가져가도 됩니다. 그럼 이제 짧은 호흡의 스윙 매매 전략을 짜기 위해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대세 변곡점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입니다. 241선이 수평 상태에서 121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하는 자리입니다. 이후 급등한 주가가 조정을 보이다가 기준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가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기준선의 특성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상기해 보겠습니다. 일목균형표 기준선은 말 그대로 기준선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캔들들이
기준선에서 많이 벗어날 경우 다시 기준선 쪽으로 회귀하는 본능이 있다. 그러므로 급등한 주가가 조정을 보일 때 기준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를 기다리다가 자점을 잡는 것이 훌륭한 눌림목 매매 기법이 된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구조조정 이슈로 주가가 심하게 요동친 모습이 보입니다. 구조조정 이슈는 앞에서 설명을 했듯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악재라 할 수 있습니다. 알짜 기업인 두산 바켓을 두산 로보틱스에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는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것입니다. 또 그런 차원에서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폭락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채코원 전수주 기대감이 반영되어 주가가 폭락을 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기준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한 모습입니다. 단기적인 스윙 관점에서는 여기서 타점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시장에서 실망감이 크게 작용할지 반대로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음 한 주간 동안 지지라인을 잘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면 전고 돌파를 기대해 볼 수 있고, 지지라인이 깨지면 기준선 내지 테마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타이밍을 기다리면 됩니다. 이것이 단기 스윙 매매의 포지션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 궁극적으로는 중장기 투자자가 되셔야 합니다. 하지만 단주로 연습하실 때는 단기 스윙 매매를 충분히 연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주식시장의 생리를 빨리 익히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봉상에서 일주일에 딱 한 번 타점 잡는 연습도 계속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단타는 고수들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일봉상에서 단기 스윙 매매는 중수 정도는 되어야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 방식입니다. 아직 자신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주봉상에서 타점 잡는 것을 충분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은 주봉과 일봉을 번갈아 보면서 타점을 잡아내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포지션에서 매수매도 타점을 잡을 것인가를 미리 계획을 세워두고 진입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포지션이 나오지 않는다면 절대 진입하지 않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스스로 터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